강에서 어린아이가 떠내려오고 있다. 당신과 친구는 곧장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한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아이가 떠내려온다. 당신과 친구는 다시 강물에 뛰어든다. 그게 끝이 아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이가 보이고 또 보인다. 두 사람의 힘으로 다 구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당신을 혼자 두고 물 밖으로 나간다. 어딜 가는 거야?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지는 놈을 잡으려고. 하류,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류,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이 외양간을 고치는 데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끕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미리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운스트림에서 아이를 구하는 건 빠르고 구체적입니다. 반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일은 광범위하고 느려 보입니다. 대신 아이를 던지는 그놈을 잡는다면 효과는 엄청납니다. 거대하고 오래갑니다. 더 이상 아이가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댄 히스가 책 업스트림에서 우리에게 상류로 가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998년 시카고 공립고등학교의 졸업률은 52.4%였습니다. 졸업장 받을 확률이 반반이었죠. 교사나 관리자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겼습니다. 학생들의 가난한 가정 환경, 중등 교육의 부족, 정서 불안정 등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죠. 책은 업스트림으로 가려면 문제 불감증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바꿀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문제 불감증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절반의 학생이 중퇴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침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신입생이 중퇴하고 어떤 학생이 졸업할지 80%의 정확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건 학생의 소득, 인종,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의 성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1년간 수학과 영어 같은 핵심 과목에서 낙제하지만 않는 것, 그리고 5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표를 충족하면 졸업할 확률이 3.5배 높아졌죠. 시카고에서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초등학교이고 9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전환 과정에 취약해서 이때 학생이 한 번 낙제하면 자신은 공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권해 버린다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2학년을 가르치던 각 학교의 최고 교사들이 9학년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들의 성공을 돕는 교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검토했습니다. 마이클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교사가 모여서 오직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클이 따라오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생마다 다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을 매일 아침 데려다 줘야 하는 케빈은 1교시의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을 듣게 해야 했고, 수자는 먼저 요구하진 않지만 누군가 도움을 주면 잘 받아들이는 학생이었습니다. 2018년 시카고 공립학교의 졸업률은 78%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교사들이 업스트림으로 간 결과입니다. 그들이 업스트림으로 가지 않았다면 10년간 3만 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업스트림으로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자 댄 히스는 사무실과 카페를 오고 가며 일을 했는데 매번 노트북 전원을 옮겨 꽂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인생에서도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것을 해결하려면 업스트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전원 코드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제 하나는 사무실에 꽂혀 있고 하나는 가방 안에 있죠. 저자 주변에는 현관 전등을 깜빡하고 켜놓는 것 때문에 몇 년간 싸운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전등을 사놓자 그 뒤로는 싸울 일이 없어졌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인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짜증스러운 것이 있나요? 그 문제가 계속 떠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에서는 업스트림 활동 한 번으로 1억 달러를 아끼기도 합니다. 2012년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는 예약 고객 100명 중 58명이 콜센터에 전화를 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약 일정표를 얻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메일을 잘못 입력했거나 일정표가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갔던 거죠. 2012년 한 해에만 일정표를 얻기 위한 전화가 2천만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당 평균 비용이 5달러니까 1억 달러짜리 문제였죠. CEO가 팀을 만들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고객이 회사에 전화를 걸 필요가 없게 하라.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음성 자동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표를 다시 받는 것을 2번만 누르면 되게끔 했습니다. 이메일 발송 방식을 변경해 스팸 필터를 피했죠. 결국 2012년 이후 콜센터에 전화하는 고객의 비중이 58%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익스피디아의 콜센터 관리자는 자신의 일이 통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통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죠.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일부 교사는 졸업률이 문제라 하더라도 자기가 낮아야 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업스트림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고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스트림으로 간 사람들은 아동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만 명의 아동을 살렸고 청소년의 충동성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력 범죄율을 절반으로 낮췄고 1년 만에 노숙자 문제를 도시에서 깔끔히 해결했습니다. 업스트림 방식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운스트림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운스트림에도 누군가가 있어야 아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의 관심이 엄청나게 비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왜 아이들이 강물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밤새며 일했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밤새서 일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잘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때부터 잘 보살펴주면서 범죄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업스트림은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증상에 대처하는 걸 멈추고 문제를 고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같이 상류로 갑시다.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 던지는 놈을 잡아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